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전 세계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그 결과 각 나이별로 서로 다른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행복은 U자형이랍니다. 즉 20대에서 평균 44세에 이르기까지는 행복지수가 계속 감소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치열한 사회경제활동 속에서 책임도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갈등도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균 44세 이후부터 50대, 60대, 70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지수는 다시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행복은 U자형이다 라는 곡선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2018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50대, 60대에게 똑같은 질문, 지금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중이 행복의 U자형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5060 재테크의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5060 재테크의 세 가지 원칙. 먼저 5060 노후 준비 세 가지 특징이 어떤지 제가 경험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실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산이라고 해야 기껏 집 한 채인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대출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목돈이 있는데 이것을 여유돈이라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를 정도로 어중간합니다.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 2억도 있는데 기본적인 노후 준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부터도 30년, 40년에 필요한 재정을 어중간하게 가진 이 목돈으로 잘 준비해야 하는데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5060 노후 준비 세 가지 특징은 바로 첫째, 부실한 노후 준비, 둘째, 기껏 집 한 채, 잘못하면 거기다 아직도 부채까지 있습니다. 셋째, 어중간한 목돈입니다. 숫자로 보는 5060, 대한민국 5060 세대의 암울한 노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나요?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52%입니다. 이 52%는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을 뜻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36만 원인데요. 이 36만 원은 2017년 지난해죠.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라고 합니다. 36만 원. 지금도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 뜨겁고 앞으로도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만 월 36만 원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라고 하면 정말 용돈에서도 크게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세 번째 숫자는 75%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폭증했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무려 34만 명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했다는데 임의가입은 가입할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라고 신청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도 계시겠죠. 저도 5060 세대에는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 때문인지 어쨌든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34만 명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계속 여태까지 기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기록을 계속 갱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 가운데 40, 50 세대 40대, 50대 여성 비중이 무려 75%, 4명 중에 3명은 40대, 5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수명이 더 길죠? 또한 반대로 여성의 은퇴 준비가, 노후 준비가 남성,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더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숫자는요, 90%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50대의 10명 가운데 9명은 은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퇴가 아니고 바로 반퇴. 은퇴가 아니고 반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준비한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계속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10명 중에 9명, 즉 50대 90%는 은퇴를 생각하지 못하고 반퇴 정도를 생각할 정도랍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요, 10중 8구입니다. 즉 90%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자, 반퇴를 하면 뭐합니까?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자영업을 선택하죠. 그런데 이 자영업이 계속 망해가고 있습니다. 10곳을 개업하면 10중 8구 9곳은 폐업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뭐죠? 바로 빚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대출 잔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나 무려 급증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 금리 비싸죠. 대출 금액도 많아졌고 금리도 비싸졌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남는 것은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은퇴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기껏집 한 채입니다. 우리 5060 세대에는 부동산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 부동산이 어쨌네 저쨌네 할지라도 그래도 못 먹어도 부동산이라는 정서가 강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대한민국 50대는 실물자산, 즉 주택을 비롯한 실물자산의 거의 한 80%, 79.2%이고 금융자산은 20.8%, 즉 50대, 대한민국 50대의 자산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면 거의 80% 정도가 실물자산이라고 합니다. 실물자산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바로 부채가 있겠죠. 금융자산 20.8%에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적 배당형 상품은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적 배당형이 뭐죠? 바로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뭐 주식형 펀드 같은 건데 이 금융자산 20.8% 가운데 실적 배당은 바로 2.5%에 아주 불과하다는 거죠. 보험자산이 7.3%니까 이 보험자산보다 실적 배당 자산이 더 적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비단 50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총 전체 연령층을 통째로 기준을 잡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실물자산이 80.8%, 금융자산이 19.2%, 그 가운데 실적 배당은 불과 2.4%로 보험자산보다 오히려 비중이 크게 적습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0대에서 특히 실물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당연히 부채 비율도 높겠죠.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5060 노후 준비의 세 가지 특징 가운데 세 번째는요, 어중간한 목돈입니다.
이 어중간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이 5060 세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돈은 여윳돈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마지막 자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30년, 40년 동안의 노후에 필요한 돈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중간한 목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 어중간한 목돈을 길게 무언가 투자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10년, 20년짜리 특히 보험 상품 많이 하셨고 또 대부분 그 기억들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무언가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5060 재테크의 목돈 활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이 마지막 자산을 위험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수익률을 잘 불려야 하는데 길게 낸다는 것, 즉 장기 투자는 일단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내는 것은 또 부담스러워하는 5060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까먹는 것은 싫습니다. 당연하죠. 마지막 자산인데 이것을 까먹어서는 안 되겠죠. 즉, 위험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은행 이자는 너무 적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자, 은행 이자는 너무 적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행을 나오면 일단 위험합니다. 그런데 까먹는 것은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또 까먹는 것을 싫기 위해서, 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건데 그건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답답한 형편이라는 거죠. 자,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5060 재테크의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무래도 키핑, 지킨다입니다. 마지막 자산, 또 30년, 40년을 위해서 또 잘 준비해야 하니까 까먹는 것보다는 안전해야겠죠. 안전성. 두 번째 원칙은 웰빙, 즉 누린다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후는 편안하게 누릴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매월 생활비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 플러스 앞으로 준비할 것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어닝입니다. 대부분의 5060 세대가 가진 자산은 그것을 잘 불려도 앞으로 30년, 40년에 필요한 은퇴 재정을 충분히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잘 불려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잘 불리는 것이 첫 번째 원칙, 지킨다는 것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3원칙 불려야 하는데 이 불리는 기준은 은행 이자 플러스 알파여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가 인상률보다는 그래도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불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칙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키핑, 지킨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는 이것을 수익성보다 안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지금 만약에 50대, 60대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30년, 40년입니다. 그죠? 40년 이상입니다. 50대에 40년은 90세에 불과하고 60대에 40년은 100세이기 때문에 50대 기준으로 하면 50년이라는 이야기죠. 즉 앞으로 4, 50년 동안의 바로 100세 인생의 100세 시대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은행에 넣는다라는 것은 아닐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지키는 원금, 그 숫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명목 가치라 그러죠. 돈의 가치가 하락되는 이상의 실질 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눈 뜨고 베어가는 세금 전략입니다. 이 세금 전략은 가면 갈수록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제 국민연금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어 갈 건데 국민연금도 사실은 준 세금이죠. 또 기타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저출산, 젊은 층이 줄어드는 이 한국의 현실에서 세금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표나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 뜨고 코 베 가듯이 세금은 점점 불어날 것입니다. 단단히 살펴야 한다는 거죠. 자, 수익성보다 안전성 할 때 우리가 앞으로 40년 상당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위험은 반비례하기 때문인데요. 자, 오른쪽 그림은 이게 미국의 나스닥, 미국의 주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억하는 10년 전 금융위기로 인해서 나스닥이 금융위기 이후 무려 마이너스 56.78%까지 빠졌습니다. 반 이상 빠졌다는 거죠. 1500포인트에서 그죠? 1500포인트에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회복이 되더니 2018년 지금 현재는 무려 324, 즉 2007년 금융위기에 비해서 금융위기 직전 지수보다 무려 3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은퇴 이후 30년,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20살, 30살 때 경제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했던 그 시간만큼의 시간이 은퇴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 돈을 벌지는 못하고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 돈을 장기적으로 뿌려나가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위험도 덜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저 몇십 년 동안 은행에 넣어놓고 이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시간을 길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킨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웰빙입니다. 어떻게 누릴까 하는 거죠. 어떻게 누릴까.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누릴 수 있겠지만 돈이 적으면요. 준비한 재정이 적으면요. 우선은 내 마음에서부터 웰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참 많은 학교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학교였는데 아마 이 그림은 지금 은행잎이 떨어진 가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올 가을 정도 되면 이 그림처럼 은행잎이 수북한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가 될 겁니다. 이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 초등학교의 전경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좋은 사람하고 이 장소에 또 같이 있다면 아마 내 마음의 웰빙이 훨씬 길어지지 않을까,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빈낙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 형편껏 내가 가진 형편에 맞추어서 웰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누릴까? 실질적인 방법 중에 또 하나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로 기본 세트,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십시오. 이미 가입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주택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5060 세대에게 정부가 다른 세대, 다른 연령층에 보다 훨씬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본 세트로 잘 이용을 하시고, 여유가 있다면 월지급식 금융상품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월지급식 금융상품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적립금을 까먹으면서 내가 계속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적립금을 불려가면서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 다를 건데요.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누릴까? 제2원칙 웰빙은 결국 내가 가진 조건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조건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재정이 변화되게 하려면 너무 그 차이가 크다면 결국 아주 위험하게 되어서 우리의 은퇴를 크게 걸어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 어떻게 불릴까? 어닝인데요. 당연히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여야 하겠죠. 그런데 은행이자보다는 조금만 많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 우리가 은행이자를 2%라고 하면 3%가 아닙니다. 최소 4, 5 이상은 원하시더라고요.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가진 여윳돈,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이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가 사실은 우리가 은행이 아니라 투자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우리 대한민국의 종합지가 지수입니다. 95년도부터 우리가 IMF가 왔던 98년,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IT, 그죠? 벤처 거품 신화가 있었던 2000년, 그리고 2013년까지 이렇게 조금 이제 종합주가지수 그림을 그려봤는데, 우리가 IMF 오기가 전에 20년 전 IMF가 오기 전에 한때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도 찍었습니다. 근데 IMF가 왔을 때 97년도에 한 800 정도가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였는데, 이것이 IMF가 오면서 바로 이 지점 400 정도, 400포인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반토막 났죠. 그 뒤에 조금 이제 살아오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깔아앉으면서 심지어 300포인트도 그 이하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IT, 우리가 바로 벤처 신화들이 IT 버블이라고 하죠. 우리가 2000년도에 또다시 엄청나게 또 폭발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성장을 했습니다. 다시 또 1000포인트를 넘었죠. 그러다가 IT 버블이 꺼지면서 다시 또 500 수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오르고 하면서 2003년도에는 종합주가지수가 한 700 정도 포인트였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지난 한 20년 전 또한 15년 전 이런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018년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어떻습니까? 2300 정도입니다. 종합주가지수 2300이 반토막 나면요, 만약 우리가 과거에 IMF나 이런 IT 버블처럼 이렇게 거품이 크게 꺼진다고 하면 반토막 나겠죠. 2300에서 반토막 나면 1150입니다. 1150.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뭐 IMF 등등 글로벌 금융위기 등등 해서 만약 반토막 난다고 한다면 이 1150 정도인데,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의 반토막은 과거 15년, 20년 전 고점, 15년, 20년 전에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이 고점보다 오히려 지금의 반토막이 더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시간이 주는 힘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밑에 그림은 5년 1개월 정도 매월 불입을 했던,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했던 주식형 상품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무려 74%가 나왔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때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도 팔았죠. 중요한 것은 매일 꼬박꼬박 적립식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시작했는데 빠졌네요, 그죠? 상당히 기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겠죠. 또 빠집니다. 다시 오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W 그림, 이 W 그림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W 그림이 형성되기까지는 최소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대체로 보면 위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W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겠죠. W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은, 자, 시작할 때는 비슷했습니다. 나올 때도 비슷한 주가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계속 쉬지 않고, 떨어지더라도 쉬지 않고, 또 떨어지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 적립식 투자를 했다는 거죠. 했더니 74% 정도 투자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은 알고 보면 쉽습니다. 계속 떨어질 때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떨어질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 지점, 이때 올랐을 때는 이 올랐던 마지막 지점 이하에서 투자했던 이 모든 돈들이 다 이만큼 벌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분산식 적립식 투자를 최소 5년 이상 길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5060 세대의 재테크 3원칙의 첫 번째가 뭐였죠? 어떻게 지킬까였죠. 이 어떻게 지킬까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킬까라는 것을 그저 은행에 놓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불릴까 하고 맞물리니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한다. 이 지키는 투자라는 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두 가지 표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표는 또 어떤 표가 있었나요? 바로 미국 나스닥 주가지수의 20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났던 나스닥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할 때 조금 전에 동일한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어떻게 불릴까에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어떤 상품을 보실 때 겉에서는 손실인데 쏙 알맹이를 보면 이익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ELS 같은 거죠. 주가지수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ELS는 일반 주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는 것하고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품이나 지수의 두 가지 상품이나 지수를 결합해서 결합한 어떤 조건으로, 나중에 결과적 조건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50% 이상 빠지지 않으면 나중에 일정률의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보장성도 있고 비보장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ELS는 해당 투자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지만, 그 마이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이너스가 이 상품의 정해진 조건 이상의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이익이라는 거죠. 이것이 겉으로는 손실인데 쏙 알맹이는 이익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ELS 가입하신 분들 물론 다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가입 기간, 투자 기간 동안의 손실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조건, 마이너스 조건이 그 한도, 한계치가 어떤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코코본드도 대체로 이런 성격입니다. 뭐냐면 제가 코코본드는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코본드는 이론상 가장 위험한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코코본드는 시중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게 자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망하면 자본의 성격을 가지는 채권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망하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도산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채권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위험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중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시중은행이 망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 어떤 투자 상품도 다 망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실현이 엄청 어려운 희박한 내용이라는 거죠. 코코본드 시중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그 대신에 이 자본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자가 아주 높습니다. 은행 금리에 비하면. 은행 금리의 2배 정도는 되거든요. 그것도 5년, 4년, 5년, 10년에 걸쳐서 또 반드시 은행에서 사가야 하는 조건까지 있는 상품이 바로 코코본드입니다. 브라질 국채도 마찬가지죠. 이 브라질 국채는 늘상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위험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브라질 국채는 헤아라, 즉 환위험, 환리스크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 브라질 채권을 샀으니까 당연히 외화 채권이니까 이 환율 리스크하고 같이 있죠. 근데 이 브라질 국채는 매년 10%씩 따박따박 그것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그런데 헤아라가 반토막 나가지고 이 환리스크가 50% 생겨버리면 내가 투자한 돈의 마이너스 50%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게 10년물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매년 10%씩 꼬박꼬박 받는다고 하면 10년 동안 받는 총액은 내 원금 총액하고 같습니다. 매년 10%니까. 만약 그랬을 때 10년 후 헤아라 가치가 반토막 난다 하더라도 50%의 수익이 있는 상품이, 거둘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브라질 국채라는 거죠.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겉으로는 손실인데 속은 이익이라는 거죠. 반면 겉으로는 이익인데 속은 손실인 상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바로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게 변액연금 이런 것들처럼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들 있죠. 이런 상품들은 겉은 손해보지 않는 것 같은데 숫자를 보장해주니까 속은 새까만 손실이다. 왜죠? 바로 그 기간 동안 실질가치, 돈 가치의 하락을 만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품들이 바로 겉으로는 손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손실인 상품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떻게 불릴까라는 측면에서 은퇴 후 40년이라는 거, 은퇴 후 40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충분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에? 바로 우량주나 이런 주식형 펀드들에. 즉 시간을 길게 확보하고 또 그것을 계속 분산해 나가는 투자를 한다면 수익은 높아지고 위험은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잘 지키면서 잘 불리는 이런 원칙의 근간, 기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요. 재테크의 본질은 그래서 시간 투자입니다. 지금 5060 세대 충분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 인생 인증하시죠? 100세 시대. 그렇다면 급할수록 좀 돌아가려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숲을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이렇게 숲은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이죠. 그리고 재정 계획이죠. 그 속에서 나무를 찾아야 합니다. 나무는 곧 상품을 뜻합니다.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돈이 얼마 있는데 어디다 투자하면 좋아요?
바로 상품을 찾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불리시려고 하시는지요. 목적을 알아야 상품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 인생 5060 세대에서 먼저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숲, 내 삶의 숲을 먼저 그려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들하고 친구를 많이 삼으십시오. 왜? 우리의 기력은 떨어지고 우리의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빌리지 못하면 청년들이 오지 않는 가게는 망합니다. 통닭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청년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고 청년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어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비켜서는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5060 세대 입장에서 2030 이 세대, 청년 세대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맞지 않다고 뭔가 조금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우리 세대는, 시대는 바로 이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시대니까 조금 우리가 리더십을 말을 많이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오히려 비켜서는 리더십, 비켜서는 리더십으로 청년들하고 친구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재정을 준비하는 것이나 우리가 얼른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훨씬 많은 아이디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재정기록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크게 보아야 하니까 제대로 좀 숲을 보고 나무를 찾아야 하니까 재정기록지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재정을 정리하고 앞으로를 계획해 보는데 재정기록지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정기록지를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이죠. 재정기록지는 어디에 있냐 하면요. 저희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 머니마트.kr 가시면 메뉴 중에 서비스 가로 열고 상담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서비스 상담 메뉴의 절차 4번을 클릭하면 절차 4번 부분에 재정기록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기재하신 다음에 혹시 저희들 코멘트가 필요하면 안내되어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와 함께. 뭐 그것도 저것도 불편하시면 뭐 전화 주십시오.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플러스 친구 통해서 1대1 채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